북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홍연익 박사, 김광진 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북한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흥미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한테도 아주 큰 결정적인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37일째 지금 나타나지 않았고 오늘은 나오겠지 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발목 부상으로 아마 치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볼 수는 있는데 유고 상황이라면은 북한에 난리가 났겠죠. 그 다음에 3인방 방문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있다, 무의식 중에 있다, 병으로 또는 사고로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비상 상태고 김정은이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3인방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위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해석해서 올 수 없는 거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치료를 받고 있고 김정은이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3인방이 왔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만약 김정은이 실각했다거나 그러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황병서인데 그 사람은 그렇다면 평양을 지켜야지 그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고 또 다른 여러 정황들이 이를테면 중국의 국경일에 김정은 이름으로 축전을 보낸다든지 또 여기 아시안게임 선수단 평양에 도착했을 때 환영하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게 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체육에서 성과를 냈다. 그리고 김정은이 다른 북한 국내 행사에도 여러 가지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평양을 직접 다녀오신 재미동포 목사분 증언도 평양 시내에 사실상 별다른 이상은 없다. 그렇게 보면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거지 무슨 유고 상태는 아니다. 실신했다거나 사망 가능성이나 아니면 권력을 놓쳤다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단지 이제 몸이 불편해서 나오려면은 건장한 모습으로 나와야지 이제는 벌써 37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다리를 절고 나오면은 오히려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의 지도부나 권력층이나 또 일반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김정은은 그 아버지와 다르게 지금 30살이나 31살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인데 지금 건강이 뭔가 이상이 있어서 한 달째 나타나질 않고 있다라는 소문은 이미 다 돌았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이게 오래 못 가겠구나라든가 이런 식의 내부적인 심리적인 동요 또는 권력층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의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이제 심각하게 병을 앓았고 그 다음에 그 다리를 질질 끄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었죠.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처치한 모습 나타났었는데 아마 그때쯤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체제 붕괴 그런 가능성도 이제 생각했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상 정도가 다리 조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수술하고 좀 안정 치료하고 그러지 않나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이가 좀 더 들고 그리고 심각한 심혈관이나 이제 뇌와 관련된 그런 병을 앓고 있다. 그런 사고가 났다 하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37일 동안 이 정도 이렇게 공식성 사항이 안 나타날 정도면요. 지금 건강 상태 또는 전반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 거라고 박사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신은 멀쩡하고 직무도 보고 그러나 화면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러니까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만 되기 때문에 그 수령이 그런 모습 보이면 진짜로 권력이 약해지죠. 지도부에서는 그냥 병상에서 직무는 다 보신다 이렇게 정도만 알면 괜찮은데 실제로 모양이 나타나는데 걷질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손상이 되니까 그래서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황병서가 서울 와서도 자기네 지도자의 따뜻한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께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만약 김정은이 건재하지 않다면은 다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이고 김정은이 워낙 북한에서 중요한 존재니까 그렇지만은
일단은 각국의 모든 정보기관 중에 어느 하나도 이 정보기관 치고 유고나 무슨 권력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어떤 진짜로 권력이 쓰러지거나 뭐 하여튼 위태롭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되기 어렵습니다. 예, 그 한민구 장관이 평양 북쪽 모처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세 군데가 지목되더라고요. 세 군데 혹시 그 김 의원님 좀 들으시거나 아시는 것 있습니까? 북한은 사실 강북 지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강북, 강남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예. 오히려 동평양, 서평양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 그 강북 지역에 이제 다 있고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게 잠오산 초대소, 평양시 삼석구역에 있죠. 그리고 55주택, 그리고 이제 장수원 초대소 뭐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만약 그 지역에 있다면 원래 봉화진료소와 가깝게 있는 게 가장 좋죠. 한데 좀 떨어져서 있다고 보면은 이미 수술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치료를 다 끝내고 네. 지금 안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초대소에 있는 게 자기 집무실이나 집은 이제 중앙당 총사 내에 있죠. 예. 새로 신축을 해서 자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외곽에 이제 평양시 외곽에 있다는 거 봐서는 아마 좀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휴양하면서 안정 치료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냥 집에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저 지금 그 뭐 특각이라든가 초대소 같은데 환경이? 집은 이제 중앙당 총사 내 주택이 있으니까 네. 그쪽은 좀 말하자면 간부들, 중앙당 간부들이 다 출퇴근하고 업무에 아주 벗기겠죠. 시내 중심이니까. 근데 예. 외부에 있다는 것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안정해 있고 예. 안정 치료하고 싶다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휴대전화가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선전화라고 하는데 선전화, 직통전화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간부들 사무실 또는 집에 또 직통 라인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팩스 전송기도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있고요, 다. 그러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하는데 급한 것이라면 분명히 그런 통치행위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김정일 시대에도 역시 그 방침 문서로 이제 보고를 해서 방침받는, 사인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전통적인 그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시 주고 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소리가 뭐 떨어지는 소리가 이게 떨어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입니다. 얼마 전에 그 평양에 3년인가 주재했었던 영국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존 에버라드 그분이 인터뷰한 그 기사 보셨죠? 저도 그 기사를 재밌게 읽었는데 그 중에 제일 뭐 좀 재밌는 부분이 북한에서 입소문이 구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퍼져서 이게 무슨 미디어가 있는 게 아닌데 오가면서 왜곡되거나 뭐 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계속 굉장히 빨리 퍼지더라. 깜짝 놀랐다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정보가 그런데 평양 안에서라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나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어디 아픈 것 같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글쎄 일단은 과거보다는 장마당이 이제 많이 발달했으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얘기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무엇보다도 휴대폰이 230만 대. 230만 대? 네, 230만 대가 있으니까 평양 시민은 적어도 성인들은 대부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단지 이제 지방의 파급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도 그래도 북한 인구의 10분의 1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인터넷 검색이나 해외로까지는 이제 안 되고 서울에서 뭐 이렇게 북한하고 통화를 했다. 대개 이런 거는 중국의 기지국을 이용해서 연변 근처의 기지국에서 닿을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함경북도 일부, 평화북도 아주 그 국경 인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휴대폰으로 통화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그 고급 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국경지대. 평양에 있는 누구랑 통화가 된다. 예. 이렇다면은 이건 굉장한 정보들인데 국경 지역이니까 그분들은 또 평양에 있는 사람하고 그분하고 통화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도감청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말을 옮기기는 좀 보안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아마 쉽게 소문이 그런 거는 퍼지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에
5월 달인가에 그 고층 아파트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예, 예. 그때는 그거 자체는 그냥 사고기 때문에 평양의 아파트가 무너졌다라는 거 아마 휴대폰으로 전국에 알려졌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군 간부가 그 건설을 담당하는 보안부장인가요? 최부일이 직접 사과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북한도 모든 걸 다 숨길 수 있지는 않다. 그러나 뭐 아주 극비의 김정은이 건강 같은 거 그런 거는 풍문이지 고급 정보가 이렇게 새나가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평양 안에서 어떤가요? 그 정보 유통들? 예, 요즘은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 핸드폰 선전화가 230만에서 50만 대가 지금 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인으로 치면은 뭐 서너 명당 한 대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통화는 안 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바로바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통화가 된다는 정보가 이제 유포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장마당이 아주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개인들 시장이. 네. 그래서 환율이라 할지 쌀값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시시각각으로 그 서로 주고받고 시장이 이제 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북한 내부에서는 그 정보 그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이 인터넷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외부와의 연계 이런 건 안 되고 아마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고 문자 전송 북한 내부에서 문자 전송 같은 거 할 수 있고 아마 예. 화상 같은 거 좀 사진 찍어서 자기들끼리 좀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외부하고의 접속은 절대로 안 되고 외부하고의 통화는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북전단이 그 살포됐는데요. 오늘 날짜가 뭐 노동당 창건일이기도 하지만 황장엽 전 비서의 4주기이고 북한에서는 황장엽 전 비서가 배신자로 가서도 남쪽에서도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 황장엽 전 비서가 북한에서는 어떤 뭐 위상 또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쪽에 그 내려오신 그 탈북자들한테는 이 황장엽 비서가 어떤 인물로 이렇게 비춰지는지 좀 듣고 싶었거든요. 김 의원님. 예, 황 비서는 사실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정리한 사상 이론의 대가입니다. 네. 황 선생이 탈북했을 때 주체 사상에 탈북했다 그런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양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부 계층은 뭐 그건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 결단을 했냐? 뭐 집에 가족들 피해 입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황 비서까지 탈북하는 정도면 이거 북한이 다 됐다. 이제는 주체 사상도 이제 다 된 게 끝난 게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뭐 탈북자들인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죠, 대부. 그리고 아마 우리 한반도 남북의 이제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분단 역사상 북한에서 넘어온 가장 최고위급 인사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사실 지도부를 포함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여기 와서도 주체 철학 그리고 북한의 지배계층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뭐 우리 통일을 위한 그런 뭐 아이콘, 뭐 투사의 아이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홍 박사님 마지막으로요. 북한에서 지금 대북 전단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 느끼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지 하고 지금 그 유엔에서 인권 문제로 국제법정에 세우는 거 추진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초안이 회람됐는데요.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그 정권이 느끼는 것은 어떤 강도인지. 저 전단의 이제 내용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으면은 그들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제 그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를 되살리는 건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김정은이는 맨날 저 포도주와 치즈나 아주 그 고급 음식을 먹고 우리는 굶고 여러분들 봉기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저걸 뿌리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안 막는 거는 남한 정부가 평화공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뭔가 대응할 게 없으니까 우리 대통령 실명으로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는 저거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뿌릴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저희가 볼 때는 뭐 전단살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그냥 그 북한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또 기여하기 위해서 몰래 보내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언론에 다 이 시간 정해가지고 기자들 모아놓고 저렇게 행사로 뿌리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거 뿌리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남북 관계도 잘하면서 저걸 뿌리는 네.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해야 지원 비용이 들어오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분들 아니 하면. 글쎄, 저는 그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유엔에서 지금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제 금년 내내 이제 문제시했는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이 조직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그 수괴가 바로 김정은이다. 그래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의 내용이 있었고 국제인권이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총회에서 EU의 제안으로 그 결의안 초안이 나왔는데 그 초안에는 김정은 이름을 명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고 지도부를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권한은 안보리가 갖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갖고 있는데 거기 중국과 러시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설사 결의안에 김정은을 국제법정에 세워야 된다라는 결의안이 다수결로 채택이 되더라도 실제로 회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 그렇지만 도덕적 심리적으로 국제적인 압박의 효과는 대단하게 크고 김정은과 북한은 국가적 또 지도자적 위신을 크게 손상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예. 저렇게 이제 막고 나서는 거라고. 예. 김 의원님 짧게 그 대북 전단이 실제로 많이 도달합니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과거에 이제 서로 양측에서 예. 정부에서 이제 뿌리고 했죠. 방송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은 중단하고 민간단체가 뿌리는데 사실 저런 것들 뭐 정부에서 제한할 그런 거는 뭐 그럴 권리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제 공고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저 전단 뿌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바람을 잘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플러스해서 뭐 예. 우리 남북 사이의 정치적인 흐름, 그런 바람,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이제 때를 맞춰서 하는 그런 바람을 태워서 적절하게 이제 날려보내면 더 잘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김광진 위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